네, 안녕하세요. 11주차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면접의 정의를 알아봤고요. 면접의 목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면접하고 또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역할을 자원봉사 조정자가 하게 됩니다. 자,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면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는 모두 다 면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면접을 보기도 했었고 또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심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늘 긴장되고 떨리는 것이 면접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원봉사자로 내가 지원을 했을 때에도 면접을 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되게 전문성이 있고 좀 체계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느 곳에서는 여러분 2학년 때가 되면 실습을 하잖아요. 사회복지사로서 기관에 실습을 하실 때도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서는 저는 실습을 하고 싶은데 기관에서 저를 실습생으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공고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실습도 꼭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고 또 면접을 보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면접의 경험에 기회가 많았던 분도 계실 건데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면접의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래요. 그럴 때 면접의 목적은 뭘까요? 잠정적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의욕과 기술과 능력 또는 기관과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욕구가 있죠. 자원봉사자들이 의욕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기관의 욕구가 있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 당사자들과 기관과 클라이언트 욕구와 관련될 수 있는지 면접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이 욕구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을 결국은 면접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사람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출하고 배치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 자원봉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매칭을 통해서 효과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면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은 개별적으로 면접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할 때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룹으로 3명 또는 5명씩 들어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답하는 거 다른다든가 질문을 약간 다르게 한다든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는 그런 면접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개별적으로 면접되고 최소한의 기간 내에 면접한 이후에 또 빠른 기간 내에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완성될 수 있는 적절한 면접 양식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 적절한 면접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면접 질문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그 양식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뭐 봉사정신, 그다음에 전문 분야, 기술, 태도,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점 나눠가지고 100점 만점에 이 사람은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면접관들이 그런 면접의 양식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또 자원봉사자에게는 가용한 활동 업무, 책임,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한 의무사항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원봉사로 모집을 해서 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보는 그 자원봉사 활동 업무는 어떤 것이고 책임은 무엇이고
또 의무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배치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도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데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 여러분 사람마다 자원봉사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디에 배치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선호라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토의가 되고 이게 기회가 제공돼 무조건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고 이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일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본인의 적성에 안 맞는데도 이렇게 배치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토의할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면접은 자원봉사자의 창의적 능력, 사회적 태도, 전문적 기술, 그리고 지도력을 결정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또 사회적 태도, 전문적인 기술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훨씬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기술들을 발현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보는 장기적 책임을 담당하기 전에 훈련을 위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장기적 책임을 담당하기 전에 자원봉사는 물론 책임성이 있지만 장기적 책임을 담당하기 전에 훈련을 위한 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배치를 하고 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또 이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또 배치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자가 자원봉사 면접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은 자원봉사자의 시간, 기술, 재능, 그리고 흥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면 면접, 전화 면접, 그리고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자원봉사의 기술과 태도와 창의력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면접 보러 갈 시간이 없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시간과 기술과 재능과 흥미에 관한 충분히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면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는 이제 면접의 방법을 뒤에서 다루는데 대면 면접과 전화 면접 그 외에도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면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고 자원봉사자가 본인의 여건과 처지에 맞게 면접을 볼 수 있고 자기 재능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시간과 기술과 재능 그리고 흥미에 적합한 임무가 가용하지 않을 때는 그쵸? 이러한 적합한 임무가 가용하지 않을 때는 최소한의 기간 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사실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또 안내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면접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면접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해했다면 그런 면접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면접의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유형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네요. 전화 면접 있죠. 전화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두 번째는 서류 심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면 면접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화 면접은 얼굴을 보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신청자와 자원봉사 조정자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화로 하는 것은 시간도 전략되고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경제적으로 소비도 덜 되겠지만 또 한계점이 있겠죠. 그 사람의 음성만을 듣고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상태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거랑 보지 않고 전화로만 듣는 거랑은 신뢰감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신청자 책임성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전화로 했다가도 변경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으로 온다라는 건 그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화로만 하다 보면 신뢰감도 낮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참여해야 될 때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확률이 많아서 가능하면 대면 면접이 좋겠죠.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전화 면접을 왔을 때는 행사 지원이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어요. 뭐 자원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행사 지원을 해준다든가 사무실에 와서 사무보조를 한다든가 일손 돕기를 하는 이런 사례에서 전화 면접으로 급할 때 이렇게 또 자원봉사자가 결혼이 됐을 때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 심사는 자원봉사를 참여하겠다라는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를 내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하여서 자원봉사 센터에 제출하고 나면 자원봉사 조정자가 이 신청서를 토대로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자원봉사자가 5명이 필요해요. 한 10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합격 여부를 공지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겠죠. 이것도 이제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신청자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책임성 강화가 되고 기록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가 면접 볼 때 여러분 서류 면접 관련된 서류 심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력서 뭐 자격증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복지사 취업할 때도 그럴 거예요. 이력서, 자격증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범죄 그쵸? 뭐 아동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하는 범죄 확인, 조회 신청서 뭐 이런 것들 다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내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서류를 서류로 면접하고 서류에서 또는 걸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10명 들어왔는데 5명 뽑고 이렇게 서류에서 이제 1차, 2차로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로 합격자를 공고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장점일 수 있겠지만 단점은 서류만 보고는 몰라요. 저희도 수없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고 면접을 보는데 신청서만 서류만 봐갖고 몰라요. 그래서 서류를 본 거 가지고 또 면접을 보면 되게 상황이 달라져요. 서류에서는 이 사람 뽑고 싶다 했는데 또 면접을 막상 보면 되게 다른 서류로 본 거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서류 심사도 대규모 행사 지원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우는 다 일일이 면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대면 면접입니다. 가장 좋은 저는 면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좋다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심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면접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면 면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면접의 개념은요.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신청자와 자원봉사 조정자가 대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상호 정보 교환을 하고 또 그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대면 면접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상호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시간적 부담이 있겠죠. 당연히 면접 일자와 이런 걸 다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적 부담이 있고 또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면접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상담할 때나 교육 활동을 할 때는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면 면접을 하는 게 좋고요. 전문 분야 활동을 할 때는 그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면 면접을 통해서 음, 신중하게 자원봉사 배치를 하기 위한 이 면접을 잘해서 적절한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가 매치되어서 효과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런 면접의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자원봉사의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어떤 면접을 통해서 자원봉사 조정자가 적절하게 그 업무를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